막 아주 시간이 넉넉하진 않으니까 짧게 하나씩 할게. 알았지?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극한인데 봐야 돼. 자, 일단은 보세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이제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지. 문제를 보면은 세트형이잖아. 보통 막 한 문제 뭐 3개나 4개의 소문항들이 있고 이제 걔를 풀 때 단독으로 뭔가 그냥 다 극한만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단독으로 다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 소문항들 하나 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극한을 계산하면서 끝나는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기 전에 극한을 중간에 한번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단 극한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일단 다 가르쳐 준 거야. 수능이랑 똑같아. 다만 서술이 좀 다른 것 뿐이고 그리고 일단 그 서술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일단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래야 돼. 어떤 걸 늘 써주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만 자 일단 실제로 서술을 한다고 치면은 식이 있으면은 여기서 얘가 변형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리논술에서 포인트는 이거는 주어진 조건을 적당히 변형해서 됐어. 내가 원하는 결론까지 논리적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그냥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f 프라임 x가 3x 제곱이니까 fx는 x 세제곱 더하기 c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얘가 이거니까 이거를 뭐 해서 이렇게 바뀌고요 라는 게 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양변을 뭔가 나눠준다든지 더한다든지라고 할 때도요 기본적으로 내가 왜 그 행동을 그러니까 왜 하는지까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 그건 채점하는 사람들이 잘 보겠지만 근데 내가 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했다가 서술이 되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다가 보여지게끔 써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일단 좀 중요하고 일단 됐지? 자 그러면 다시 하기 전에 일단 우리 문제 서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문제 서술을 할 때는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꼭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내가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조건을 계속 변화시키는 변형들을 하잖아 맞아? 그러면 변형을 어떤 변형을 했는지 써주는 게 일단 꼭 필요하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래 어떤 정리를 써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들 있잖아. 뭐 사이값 정리도 좋고 표현값 정리도 좋고 그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 있잖아. 뭐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든지 샌드위치 정리라든지 그런 걸 쓰는 데 있어서 자 다시 어떤 정리나 또는 자 기본 성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때는 뭘 해주는 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뭔가 C를 찾아야 돼 맞아? 그러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 대상된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을 써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나 기본 성질을 적용할 때 가급적이면 이 아니라 무조건 써주세요. 전제를 써주는 거야. 무슨 소리냐? 다시 만약에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쓰고 싶잖아?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쓰고 싶으면 니네는 뭘 써줘야 돼? 앞에 각각의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멘트를 써줘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걸 안 쓰고 그냥 이게 뭐 이렇게 해서 극한값이 3입니다 이러면은 점수를 그러니까 안 주진 않겠지만 깎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난 수리논술 많이 해본 건 아니잖아. 그냥 적당히 가르쳐봤던 애들 중에서 북보 틀리고의 차이가 되게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냐면 애들 실력은 비슷비슷하거든. 나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 걔네가. 수능 봐도 비슷하고 문제 풀어도 푸는 개수도 비슷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 근데 거기서 약간 한 끗 차이가 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좀 꼼꼼히 잘 쓰는 놈이 좀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이제 좀 되게 쓸데없는 아니지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 있지.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래 사인 x 그래프는 그냥 그려도 좋아.
왜?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래프잖아. y는 a의 x제곱 그래프 그냥 그려도 이것도 전혀 상관은 없어. 하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 얘가 왜 이런 모양이 생겨요라는 걸 보여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전에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 우리는 그러니까 내신이나 수능용으로는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냥 그리고 극값 찍어서 그냥 연결하고 이거잖아. 근데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릴 때도 제일 기본이 되는 그래프 제외하고 됐어? 방금 전에 말했던 sin x 함수, 기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리겠다만 그거 말고 그 외의 그래프들 있지. 뭔가 2차 함수랑 지수 함수가 곱해져 있다든지 이런 함수들 있잖아. 이런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간표 쓰세요 무조건.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자 기본 그래프를 제외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니네가 자 증간표를 그리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됐죠? 자, 증간표는 꼭 그려주시고요. 증간표를 그린 다음에 그 증간표에 의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를 꼭 보여줄 필요가 있어.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에서 물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서술에 대한 특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통 논술 문제가 나오면 학교에서 답안 예시 답안을 제시해 주거든. 그 예시 답안에 쓰는 서술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수능이랑 아니면 혹은 내신이랑 문제 풀 때 어디가 차이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꼭 이게 100%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좋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뭔가 새로 도입되는 것들이 있지. 그거는 기호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어떤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수선의 발을 우리 보면은 그냥 수선의 발이야 이러지 말고 내린 다음에 그 점을 H라고 하자라든지 됐어? 이런 식으로 다시 문제에서 자, 새로 도입되는 것은 자, 기호를 붙이는 거 됐어요? 기호를 붙이고 기호를 생성해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서술을 해주면 돼. 되니? 일단 요 정도 4개가 니네가 풀 때 제일 좀 다르다고 느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요거는 맞춰서 잘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꼭 조심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다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냥 요 대로 맞춰서 써봅시다 일단. 알았지?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해주면 자 일단 공부할 때 되게 소소한 부탁이 있는데 주중에 좀 시간 남을 때 있잖아. 지금 여태 수학 배워왔던 것들 보면 교과서 보면 증명들이 있을 거야. 그 증명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리가 있을 때 그걸 증명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찾아갖고 한 번씩 읽어보고 손으로 증명해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까지는 좀 봐주시는 게 좋다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니? 자, 그래서 네, 일단 요 서술은 조금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좀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좀 해볼 생각인데 자, 거기 7쪽입니다. 괜찮나? 하루 지나도. 자. 자, 극한을 구할 때 얘기인데 딱 결론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쪽 어차피 뭐 물어볼 거냐면 이런 식의 형태로 갈 거야. 자, 기본적으로 자, 어떤 극한을 구합시다 라는 얘기는요. 리미트, 자, x도 좋고 n도 좋아. 그냥 뭐가 됐건 상관없지. 일단 무한대로 간다고 쳐보자 라고 했을 때 요 자리 어떤 fx의 극한을 물어보는 상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일단 여기까지 되니? 물론 이게 함수의 극한일 수도 있고 수열의 극한일 수도 있어. 자, 수열의 극한일 수도 있겠으나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이거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었는데 자, 이 리밋은 변수가 x고 얘는 n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는요. 이 fx 혹은 an이 해당 변수에 대한 수식으로 주어졌는지부터 보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돼. 자, 다시 이 fx랑 an이
딱 식으로 결정되었는지. 자, 식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 거겠지. 자, 좋아. 다시. 그래서 식으로 결정되어 있으면요. 자,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직접 계산을 합니다. 자, 안 나올 것 같지만 얘도 나와. 일단 됐니? 자, 식으로 결정되었으면 그때는 직접 계산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됐습니까? 자, 직접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는요. 우리 수업 때 늘 얘기했듯이 자, 뭐부터 보는 거였어? 각각 보는 거였지. 각각이 수렴하느냐, 그러니까 영한인 값수로 수렴하느냐, 0으로 수렴하느냐, 발산하는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각각이 수렴하면 그때 이제 뭘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돼? 극한의 기본 성질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직접 계산할 때 일단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각각 보는 거. 각각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극한의 기본 성질이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 물론 분모가 0으로 가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이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주시고요. 각각이 수렴하지 않거나 분모가 0으로 수렴한다면 걔는 기본적으로 무슨 극한이니까? 부정형 극한이니까 적절한 변형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부정형 극한일 때는 일단은 어떤 과정이 하나 들어가야 되냐면 네, 적절한 변형을 해주시고요. 그 변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결국에는 각각이 수렴하는 값일 거 아니야. 웬만하면 0으로 수렴하고 이런 경우 안 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얘 또한 마찬가지야. 뭐 0으로 수렴해도 마찬가지겠고 자, 극한의 기본 성질로 한 번 더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직접 계산에서의 순서야. 일단 여기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이렇게 준 거지. 자,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그럼 우리는 내신 문제 푼다고 치면 어떻게 했냐? 2분의 3이에요. 이렇게 넘어가잖아. 근데 수리논술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얘 극한 거야. 요 놈의 분모랑 분자를 뭘로 나누면 이라고 해줘야 돼? x로 나누면 이라고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럼 x로 나누면이 돼야 되고 그럼 그 과정을 반드시 써주란 얘기지. 그리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분모가 2로 분자가 3으로 수렴함으로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2분의 3으로 수렴합니다가 되는 거야. 그 여기서 이런 것까지는 다 써줄 필요 없거든. 서술할 때 자잘한 계산까지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막 얘를 이항하면 얘를 뭐하면 이것까지 다 쓸 필요는 없고 이걸 전개하면 이런 걸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일단 됐니? 자, 그냥 그 필요한 것들만 정확히 너무 자잘한 계산은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우리 이럴 거 아니야. 문제지가 있을 거고 답안지가 있을 거거든. 그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럼 풀 때 답안지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답안지에 옮겨서 쓰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만약에 내가 문제풀이가 너무 빠른 사람이면요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버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답안지에 정리해서 써도 되거든. 근데 시간이 아마 부족할 거기 때문에 풀다가 어느 정도 느낌 왔을 때 있죠. 실마리가 보였다 싶으면 그때 답안지로 넘어가서 쓰면서 넘어가면 돼.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네, 일단 직접 계산이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돼요. 그럼 식이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자, 무슨 소리냐면 식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다시 보자. 식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 기본적으로 식을 작성을 하겠죠. 일단 됐니? 그럼 이제 여기서 여부가 두 가지야. 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됐어? fx가 됐건 an이 됐건 그 식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이거 수업 때 뭐라고 그랬었어? 그 수열의 극한에서도 식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못 구하면 뭐 하라고 그러든? 무슨 식 작성하라고 그랬어? 어? 점화식이기도 해. 또 부등식 해서 뭐? 샌드위치 정리.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 식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고
자, 식을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일단 여기서 또 틀이 두 개 정도로 나뉠 것 같은데, 자, 식을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자, 내가 늘 하는 말 있잖아. 양함수로 쓸 수 있음 개로 쓰면 되는 거야. 일단 됐니? 자, 다시 걔가 자, 양함수로 쓰이면은 그냥 양함수로 쓰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fx를 x에 대한 식으로 이쁘게 쓰던지 an을 n에 대한 식으로 이쁘게 쓰면 그게 양함수겠지. 됐어? 그럼 이거 쓸 수 있으면 쓰시고요. 그게 안 되면은요, 이제 뭐 음함수가 됐건 매개 변수가 될 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통 수열이 되게 잘 나올 거거든. 수열이 나왔는데 양함수로 못 쓰는, 자, 수열의 상황이었다면, 양함수로 쓰지 못하는 자, 수열의 상황이었다면, 자, 그때는 어떻게 가는 게 괜찮냐면, 무슨 식을 작성하라고? 아까 그 말대로 점화식 작성하라고. 점화식을 작성하고 걔를 통해서 뭘 구해서? 일반항을 구해서. 근데 여기가 일반항 구하기가 될 수도 있고 일반항을 못 구하는 형태의 점화식 있잖아. 일반항을 니네가 교과서상에서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점화식이 나오기도 하거든. 그럼 그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적당히 그 점화식에 대입을 하고, 그럼 숫자의 변화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숫자의 변화를 통해서 니네가 적당히 그 숫자들을 변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일관된 형태의 식이 나오게끔. 그럼 그게 점화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럼 그 일반항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대입하고 난 다음에 대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적당한 형태를 맞춰주는 거야. 자, 어떤 적당한 형태를 맞춰서 자, 형태를 맞춰서 내가 이제 그 다음 항들을 일반항을 확실히 보일 수 있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점화식이 작성이 돼 있으면 일반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화식은 항들 사이 관계잖아. 그걸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대입을 한 다음에 이 각각의 항들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데 그럼 이거를 모양을 좀 막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럴 거 아니야. 1 더하기 2분의 1이 있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있었다고 쳐봐. 그럼 이제 얘를 볼 때 1 더하기 2분의 2분의 3이 있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면은 걔가 6분의 11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숫자를 봤을 때 얘가 2분의 3이고 6분의 11이고 이렇게 보란 얘기가 아니라 얘를 좀 내가 대입할 때 식의 형태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라면서 그 식의 형태로 바꿔주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식을 작성할 수 있으면 요 형태로 가는 건데, 자, 그러니까 식을 작성할 수 없다면, 자, 식을 작성할 수 없다면, 자, 그때는요 무조건 뭘 작성하는 거야? 부등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괜찮니? 자, 다시 식을 작성할 수 없다면 그때는 자, 부등식을 작성하고, 자, 부등식을 작성하고 걔를 이용해서 자, 그냥 샌드위치 정리 쓰겠지. 자, 이거를요, 네, 뭐 조임 정리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안 쓰던 단어를 쓴 이유는 딱 하나거든. 자, 조임 정리라는 걸 보건데, 자, 이런 거거든. 내가 극한을 구하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 좀 이따 이제 증명하는 걸 하나 해볼 텐데, 어떤 함수가 0으로 수렴한 걸 보이고 싶어. 됐어? 이런 거 말고 그래, 이걸 한번 해보자. 예전에 어딘가 일본 입시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런 형태의 것이 있어. 자, 만약에 파이가 자, 3.05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보래. 됐어? 이거를 증명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이 있을 거고요. 자, 3.05잖아. 그럼 일단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우리 각의 크기가 1이란 얘기는 뭐야?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란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각의 크기가 1인 상황을 만들 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요 안에다가 이러면 잘 그려지나? 네, 요 안에다 정육각형을 내접을 시켜요. 괜찮니? 자, 그러고 반지름이 1이라고 쳤을 때 이기가 몇이야?
1이지. 자, 이 길이가 몇이야? 1이지. 정육각형의 요 길이가 1이지. 그러면 여기가 몇 분의 파인데? 3분의 파이지. 그럼 3분의 파이는 1보다 크죠? 이 호의 길이가. 그럼 얘는 1보다 큰 거겠지. 근데 이거는요, 파이가 됐어? 증명을 한다고 쳤을 때 파이가 몇보다 큰 거야? 좀 더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 키워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한 번 더 쪼개겠죠. 쪼개면 여기가 이제 몇 분의 파이가 되고 6분의 파이가 되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길이가 있으면은 요 길이를 다시 삼각함수로 쓰시고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요 부분의 넓이까지 생각해갖고 식을 쓰다 보면은 3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값이. 그러면서 3.05가 될 때까지 쪼개보는 거야. 일단 이해돼? 조임 정리라는 건 이거야. 내가 널널하게 만들었잖아? 얘 극한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얘를 한쪽으로 계속 쪼이면 되지. 됐어? n의 개수를 키우던지 뭘 하던지 간에 물론 이런 식의 문제가 수리 논술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됐어? 자, 기본적으로 어떤 증명을 할 때 조임 정리의 의미는 이거야. 내가 적당한 수식을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널널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얘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씩 옮길 수 있는 변형을 해주면 돼.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샌드위치 정리를 써갖고 부등식을 작성하시고요. 이걸로 극한 구하면 되는 거죠. 뭐. 일단 그래서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엔 짧게 딱 얘기하면 이거야. 식이 보이면 계산하는 거야. 됐어? 식이 안 보이면 식을 작성하던지 식이 작성이 안 되면 부등식 작성하는 거야. 그냥 딱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리고 수열을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오직 부등식밖에 안 나와. 됐어? 어차피 걔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여기 막 좀 약간 쉬운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고 그래. 자, 일단 1번은 굳이 넣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 극한값을 구하래.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빼기 루트 n 더하기 1 분의 루트 n 빼기 루트의 n 더하기 1 n 빼기 1. 자, 얘를 구하는데 자, 일단 별거 아닌 얘기고 자, 생각해보자. 계산할 때 있잖아. 너무 당연하게 그지? 너무 당연하게 이걸 보자마자 극한값이 몇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게 이해되지.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 식이 제시됐을 때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얘기야. 그럼 얘를 계산한다고 쳤을 때 당연히 뭐 하시면 되겠어요? 유리화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 더하기 아이고 다 쓰자. 루트 n 더하기 1 루트 n 더하기 루트의 n 더하기 1. 자, 분모에 하나 더 곱해줘야 되는 게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빼기. 자, 분자도 루트 n 빼기 루트 n 빼기 1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빼기 1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 자, 이렇게 쓰이겠지. 자, 그럼 얘 다시 정리하면은 님이 계산하면 네, 1이고요. 그쵸? 님이 계산해도 1이니까 다시 정리되는 것이 이거지. 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분의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 아이고, 빼기 1인데 라고 하면 여기서 극한값이 1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까지 써주셔야 돼?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면? 루트 n으로 나누면까지 써줘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함에 있어서 자 루트 n으로 나눴을 때 1 더하기 루트 n분의 n 빼기 1 개분의 루트 n분의 n 더하기 루트 n분의 n 더하기 1 그래서 각각이 다 1로 수렴하는 상태가 1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야. 자 수능에 비해서 살짝 귀찮죠, 그죠? 답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서술이 적당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서술에 대한 제일 기본은요 뭘 참고해도 좋냐면 우리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에도 문제 해설들 있잖아. 그 해설이 진짜 잘 쓴 해설이거든. 그래서 그 해설을 좀 쫓아간다는 느낌으로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2번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거 조금 나가고 남은 문제 중에 한 2개 정도를 내가 집에서 풀어오라고 할 거야. 그럼 그거 집에서 열심히 풀어보시고 네. 그런 다음에 내일 이제 그거 2개 정도 해설 듣고 남은 문항들은 또 집에서 풀고 다음 주에 하나 풀고 그 다음 시간에 또 프린트 하나 해갖고 주제별로 하나 정해서 또 한 번 하고 한 방에 다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만들겠어. 너무 자료가 너무 여러 개고 네, 문제도 너무 많아서 추려내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거. 그래서 네, 일단 적당히 추려볼게.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일단 2번인데 문제를 짧게 한번 봐주시고 네. 자,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되어 있어서요, 그죠? 자, 결국에는 결론을 보면은 수열 FN이라는 거는 아래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기억. 자, 기억에서 뭐라 그러냐면 F1은 1이고요. F의 2도 1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조건에서 보면은 F의 n 더하기 2는 Fn 더하기 Fn 더하기 1이죠. 자, 니를 만족함에 있어서 됐어?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급수를 구하는데 급수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fn 곱하기 fn 더하기 2분의 fn 더하기 자, 이 녀석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자, 이거는 실제로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죠? 네.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뭐 A는 1이고 A가 1일 때 AN 더하기는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이고 자, 일단 이거를 그럼 우리 수열의 상황, 그러니까 수열이잖아? 좀 익숙치 않겠지만 자 보면은요. 자, 이 점화식의 제일 큰 문제는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점화식은 한 2개 사이의 점화식이지. 교육과정 상에는 몇 개밖에 없어? 2개짜리 점화식밖에 없어. 자, 근데 얘는 지금 몇 항 사이의 점화식이야? 자, 3항 사이의 점화식이야, 그치? 자, 3항 사이의 점화식인데 실제로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됐어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 나온다. 알았지? 이게 옛날엔 나왔거든. 옛날에는 좀 막 수리논술도 나오는 내용들이 뭐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문제 내실 때 뭐 이런 거는 재미삼아 해볼 수 있지 않냐 약간 이러면서 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교육과정에 충실해서 그냥 어렵게 내기 때문에 자 일단 일반항을 구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좀 이따가 사망 사이의 점화식에서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꼴은 하나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다시 이거를 자 크게 둘로 나눠 볼 생각인데 자 첫 번째는 이거야. 이렇게 된 꼴이 있을 때 실은 내가 지금 말하는 조건대로 아니어도 그러니까 얘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수열이거든. 일반항 구할 수 있어. 구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근데 이건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내줄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요 그냥 우리가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것만 하나 내가 짧게 얘기를 하고 뒤에 문제 있으나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P랑 Q랑 R이랑 자 요 개수 있잖아. 개수를 더했을 때 0이면은 그때는 그냥 일반항 구하는 변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됐어? 자 이때는요 자, 일반항을 구한다가 되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얘가
0이 아니라면 자 그때는요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요. 됐어요? 그냥 어떤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여기서 변형이라는 게 일반항을 구하기 위한 변형이 아니라 됐어? 요 식을 변형할 거란 얘기야. 대상이 되는 쟤를 변형해서요. 그냥 적절히 계산할 수 있는 형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일반항을 구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네, 이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요. 네 개수를 넘겨서 더해봤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항은 그냥 고등학생은 구하지 말자 정도로 받아들이자. 됐어? 자 그러면 자 얘는요. 우리 예전에도 늘 얘기했었지만 급수에서 제일 기본은요. 내가 식을 알고 몇 가지 정리해주잖아. 더하는 방법을. 됐어? 근데 더하는 방법이 정리되지 않은 건 기본적으로 뭘로 변형한다고 그랬어? 차이꼴로 변형해서 지우는 거라고 그랬지. 자,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자, 얘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시그마 합을 정리했을 때 자, 시그마 계산을 정리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꼴이 되게 지우냐면 차이꼴로 바꾸는 거야. 물론 이제 이거는 차이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쓰는 말이라 보통은 소거형이라고 부르긴 할 텐데 그냥 차이꼴이야. 알았지? 자 그럼 얘는 별게 아닙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얘를 적당히 더해보란 얘기밖에 안 되고 차이꼴로 고치기 위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fn 더하기 1이 니 넘어가 있으면 되죠. 그럼 그게 부분분수식이 되는 거잖아. 일종의.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fn 더하기 2분의 그지? fn 더하기 2 빼기 fn이 될 거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얘도 이제 서술할 때 이런 식의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됐어. 뭘로 고치게 했어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니까 리밋 시그마로 고치죠. 그렇지.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이거 정리한 게 fk분의 1 빼기 f의 k 더하기 2분의 1이 될 테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제 여기서 부분합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지. 자 부분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다 이제 넣어보면 f1분의 1 빼기 f3분의 1 더하기 f2분의 1 빼기 f의 4분의 1 더하기 f의 3분의 1 빼기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했으니 그치? 니니는 남는 게 당연할 거고 맨 끝에서 n 빼기 1 n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가 남을 거니까 k 자리에 n과 n 빼기 1까지만 넣어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더하기 n 빼기 1 넣으면 f의 n 빼기 1분의 1 빼기 f의 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f의 n분의 1 빼기 f의 n 더하기 2분의 1이야.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까지는 지워질 거 그치? 자 그러면 이 부분합의 연산의 결과가 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자 f1분의 1인데 f1이 1이니까 1 더하기 1 그치? 자 빼기 fn 더하기 1분의 1 빼기 f의 n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됐어. 그럼 여기서 얘는 극한값이 2가 되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이 모함으로 발산함으로 됐어요? 얘는 제형으로 수렴합니다.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문제 없이 풀리는 거지. 자, 이 문제는요. 실제로는 지금 나 해놓고 하나만 나왔잖아. 실은 가나다 이렇게 있는 세트형 문항의 문제가 4, 5개 정도 붙어있는 그런 문제 중에 그냥 극히 일부야. 네, 자, 봅시다. 어렵니? 아직까진 괜찮지? 물만 조금 떠오자.
다시. 문제 없으셔? 자, 보자. 3번이에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 AN에 대해서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을 계산합니다. 자, 그냥 AN 구하란 얘기야. 자, 일단 조건을 보시면 일단 적어라. 이거 하나에 증명 하나 정도만 더. 네. 자, 주어진 조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단순하죠. 네, 그냥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 놓고 이 수열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냥 극한을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요, 이 조건을 갖고 뭘 구할 수 있는지, AN을 구할 수 있는지 판단이야. 그지? 자, 당연히 자, AN을 이걸로 구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사망 사이의 점화식이죠.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얘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대로는 좀 불편하니까 다시 정리를 해봤을 때 양변에 2를 곱했을 때 2 곱하기 AN 더하기 1 빼기 AN 빼기 A의 M 빼기 1은 0이죠. 그럼 여기서 얘가 딱 저 상황이죠. 개수의 합이 0이 되는 상태니까 일반항을 아마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자, 일단 여기서 그냥 되게 사소한 팁을 알려줄게. 자, 변형할 때 팁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 주는 게 일단 일반적이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제로 그냥 갖다 놓고 해볼게. 지금 P 곱하기 AN 더하기 Q 곱하기 AN 더하기 1 더하기 R 곱하기 AN은 0에서, 자,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합이 0이잖아. 그럼 Q는 마이너스 P 빼기 R이죠. 마이너스 P 빼기 R이니까 P 곱하기 AN 더하기 2 자, 마이너스 P 곱하기 AN 더하기 1 마이너스 R 곱하기 AN 더하기 1 더하기 R 곱하기 AN이니, 니를 정리함에 있어서 아이코 여기 잘못 썼다. 아, 맞네. 잘 썼네.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은 R 곱하기 AN 더하기 1 빼기 AN. 자, 이 형태가 되겠지. 얘를 넘겨서 묶고 앞에서 묶고. 괜찮니? 다시 이거 P로 묶어서 이렇게. 그 위에서 이걸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니까 Q는요 마이너스 P 빼기 R이죠. 됐어요? 자, 그럼 이게 실은 예전에 내가 점화식 수업할 때 했던 얘기야. 구조로 맞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런 형태의 수열은 구조로 맞출 때 인접한 항들의 차가 수열이 되게끔 변형을 해주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나도 잘 모르겠고, 옛날에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면 되던데 이러면서 만든 거야 그냥. 그래서 애초에 발상 자체는 그런 식이었겠지 뭐. 자, 그럼 얘 자체가 이렇게 되겠네.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은요 P분의 R 곱하기 AN 더하기 1 빼기 A의 N이 될 테고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수열을요 내가 BN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B의 N 더하기 1번 짱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 BN이란 수열이 무슨 수열이야? 등 비수열이 되겠지. 등 비수열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정리해서 극한을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 약간 시간이 적으니까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해줄게. 일단 요건 하나 알고 있고, 자, 4번 5번 넘어가고 6번 볼 겁니다 이제. 자, 지금까지가 기본적으로 자, 내가 했던 얘기 직접 계산 맞아? 안 되면은 간접 계산하는데 아직 간접 계산 안 나왔고 직접 계산해서 점화식 이용하는 거. 오케이? 자, 이제 뒤에 가서 간접 계산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냐면 아주 막 심각하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면서 그냥 잘 하다 보면은 다른 과목 수학 공부도 수능도 잘 보겠지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보조하는 수단 정도로 보고. 네, 한 대여섯 달 지나면 좀 곧잘 할 거다. 보통 그 정도 하면 잘해. 어렵니? 왜 세상 지쳤어? 아침이잖아요. 아침이 왜? 아침에 왜 기분이 나빠? 잠에서 깨는 거 자체가 기분이 나빠? 씨,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7시 반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8시 반에 일어났어. 알람을 6시 반에 맞추고 7시 반에 일어나야겠다. 알지? 해봅시다. 마땅한 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증명을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봤어. 쟤를 증명하래요. 어떻게 증명할까?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보통 고등학교로 치면은요, 아니, 고등학교래. 그 수능이나 내신으로 치면은요, 얘는 그냥 0인 게 너무 당연해요. 그냥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x가 lnx보다 더 빨리 커지니까. 됐어? 나중에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0으로 수렴할 거예요. 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프 플러스 직관이죠. 그지? 자, 원래대로면, 자, 이거는, 네, 그냥 수능이나 내신이었다고 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답인데, 그지? 자, 증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이제 뭐 보통 뭐 증명하세요, 보이세요, 뭐 이렇게 얘가 이거임을 근거를 제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증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일단 얘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간접 계산이란 판단을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무슨 식을 작성해야 했다는 생각이야 얘 갖고서 자, 부등식을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이지. 일단 괜찮니? 그러면 어떤 형태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실제로 풀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답안을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적지는 않겠지만 애초에 발상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자,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자, 여기서 어떤 식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어떤 식이 하나가 있어서 됐어? 이 상태에서 양변을 뭘로 나누면서 x로 나누면서 그치? x로 나누면서 요 자리가 이 상태가 되면서 x가 무한대로 가서 네가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네가 0으로 가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증명을 한다 치면은 첫 번째 발상은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거든. 그럼 나는 요 자리에 들어간 이 함수가요. 됐어요? 뭔가 다항함수 혹은 x의 몇 승 계열의 함수인 게 좋을까? 아니면 걔랑 좀 상관없는 뭐 사인 함수 이런 게 좋을까? 당연히 x는 몇 승 이런 식의 함수가 좋겠지.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되지 않겠니? 여기 있는 니를 생각해 봤을 때요. 니를 생각해 봤을 때 lnx보단 큰 함수인데 lnx보다 분명히 빨리 커질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함수인데 x의 1차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루트 x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루트 x가 나 뭐보다 큼을 보이면 돼? ln x보다 일단 첫 번째 큼을 보이면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할 때 자, 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일단 여기서 적당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lnx를 fx라고 해보고요. 자, 루트 x를 gx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gx라고 생각해보면 대충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얘가 적당히 어떤 값을 넣다 보면은요, 분명히 얘가 더 커지는 순간이 존재해야 안 해요? 해요. 네. 그쵸. 자, 기본적으로 얘가 함수값이 더 큰 게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실제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lnx는 이렇게 지나가고 루트 x는 이런 식으로 지나간단 말이야. 됐어? 그럼 지나간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1 넣어도 네가 더 크죠. 2 넣어도 네가 더 크고요. 3 넣어도 네가 더 크고요. 됐어요? 그럼 이쪽 값이 더 크죠. 그러면 얘가 선생님 언제까지나 늘 얘가 됐어? 다시 x가 계속 커져도 네가 늘 함수값이 더 크다는 보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함수값이 기본 처음에 컸으니까 됐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돼? 니보다 니의 변화율이 더 크면 되죠. 아, 그러면 여기서 애초에 생각하길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자, f'x는 x분의 1이고요. 자, 이건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리고 g'x는 2루트 x분의 1이고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미적할 때 했었죠. 아, 그리고 문제를 넣을 때 이제 니네가 적분을 안 했으니까 그 적분 문제를 빼고 넣다 보니까 문제가 일단 좀 제한적이야.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구나. 자, 그럼 다시.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얘랑 변화율을 생각해보면요. 일단 얘랑 뭐해질 때를 먼저 좀 찾으면 될까? 같아질 때를 찾는데, 자, 한번 생각해보자면 지금 x분의 1이랑 2루트 x분의 1이 같아지는 지점은 x는 몇일까? x는 4고요. x는 4 이후로는요. 누가 더 클 거예요? 이쪽이 더 크겠죠. 자, 다시 이게 불편하면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이쪽이 불편하면 자, 얘를 갖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자, 지금 우리가 x분의 1 빼기 2루트 x 이거의 대소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 자, 뺐다고 해보면 자, 얘한테 분모 분자에 여기다 2를 곱하고, 그치? 2를 곱하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루트 x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x가 양수인 상태니까 니는 일단 무슨 수야? 양수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됐니? 그럼 x가요 4보다 커지면 2 빼기 루트 x가 0보다 작아질 거니까 이 얘기는요. 자, 둘을 뺀 게 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f'x보다 g'x가 더 클 거란 얘기. 그럼 x는 몇이 경계가 돼? 4가 경계가 되겠네.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자, 우리 x에다 f에 4를 넣어볼게요. 됐어? g에다 4를 넣어볼게요. 일단 얘는 어느 쪽이 더 커요? 네가 더 큰 게 맞죠? 그럼 우리는 증명이 된 거네. 됐어? x가 4보다 큰 구간에서요. 됐어요? 루트 x가 ln x보다 누가 더 커요? 루트 x가 더 크죠. 그럼 조금만 더 해보자. 이쪽에도 샌드위치 정리 쓰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응. 그러면 x가 4보다 그럼 x가 4인 순간엔 ln4랑 lnx랑 같았을 거 아니야. 그럼 4보다 큰 범위에서는 lnx가 더 크겠죠. 아, 그러니까 얘가 ln 누구보단 크겠어요? 4보단 크겠죠. 얘는 상수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양변을 뭘로 나누고? x로 나누고. x로 나누면 x분의 ln4보다 x분의 lnx가 x분의 루트 x가 더 커서 되니? 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4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루트 x와 극한값이 0으로 같아지니 네 0으로 수렴하는 거야. 됐어? 자, 물론 이렇게 그냥 생으로 나오진 않겠죠. 실제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치면은요. 됐어요? 적당히 증명을 할 수 있게 순서를 밟아갈 수 있게끔 단서를 충분히 주긴 할 텐데
일단 중요한 건 극한을 계산할 때 요 판단을 해보란 얘기야. 직접 계산을 해야 될지 부등식을 써야 될지. 되셨나요? 네. 저기 ln x가 루트 x보다 작은 거는 응. 얘를 보이기 위해서 가정을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준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세모를 루트 x로 잡아본 이유는 어차피 내가 양변을 x로 나눌 때 얘가 x보다 차수가 작은 어떤 애여야 돼서 자, 이런 애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보여준 거야 지금. 얘를 내가 그냥 무작정 작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작았으면 좋겠어서 됐어? 작음을 보이기 위해서 미분해보고 대소 따지고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어? 응, 네. 자, 내일 딴 건 됐고요. 네, 집에서 4번, 5번만 풀어오시죠.